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30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놨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 뭐 저의 멘트가 전부 다 답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기 분석과 맞춰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미네소타랑 보스턴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미네소타가 최근 3연패까지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3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 수비에 대한 부분들, 실점 억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강점으로 남아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실점이 114.17 실점, 리그 전체 9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9로 리그 전체 11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09.8 실점 기록하면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오히려 더욱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미네소타의 최대 강점은 앞선에서의 타이트한 수비, 컨택 능력, 3점 시도에 대한 억제, 3점 허용률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이 보선이 최근에 외곽에 대한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3점을 조금 억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팀이다 라는 부분이 좀 미네소타에게는 긍정적인 이슈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선 같은 경우에는 뭐 워시라든지 퀘이터라는 선수들 자체가 뭐 슈팅에 대한 레인지가 긴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길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2대1 게임을 가져갈 때 페인트 좀 위주에서 공격을 가져가는 게 좀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보선의 외곽과 동시에 인사이드 역시도 조금 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의 수비에서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이제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팟업 자원들이 흐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야투 감각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랜들, 뭐 시애넌, 나즈 리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미네소타가 이제 골 밑에서 리머텍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많은 자유투를 또 던져주고 있고 슛감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보선이 컨테스트 능력이 나쁜 팀은 아닌데 그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골밑에서 이런 뭐 파울에 대한 관리라든지 조금 미네소타가 자유투를 조금 많이 던지면서 슛감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네소타의 수비가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미네소타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선의 화력을 좀 최대한 잘 억제해줄 수 있는 팀이 저는 미네소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성에서 좀 이점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미네 승에다가 그 다음에 뭐 7.5 마헨, 그 다음에 22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샬럿이랑 토론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토론토. 자, 원정팀 토론토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기세가 무서운데 최근에 이제 9연승까지 장줄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17.4득점에다가
실점이 150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12.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 뭐 계속해서 연승을 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좋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에 대한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샬롯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카고를 잡아냈습니다. 시카고 잡아내면서 7연패 구간을 벗어나고 왔고요. 다만 이제 백투백 일정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이제 주전 자원들이 꽤나 많은 체력을 소비했기 때문에 백투백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사실 샬롯은 결국에 이 크노펠이라든지 밀러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슈터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좀 반등 각을 계속해서 봐줘야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베럿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쿠누펠, 라멜로 볼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이즈에 대한 이점은 조금 계속 챙겨주면서 공격을 풀어갈 수는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토론토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약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은 사실 토론토가 승리는 챙겨가겠지만 샬럿의 프렌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뜬금 라멜로 볼이라든지 크누펠이 터져주면서 캐리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오픈을 해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사실 내일 샬럿전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샬럿전이 끝나고 백투백으로 누구를 만난다? 뉴욕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저희 나라 기준으로 일요일날 이제 샬럿 만나고 월요일날 이제 뉴욕을 만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른 시간에 가비지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변수가 있어요. 너무 큰 핸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샬럿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233.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인디애나 시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시카고. 내일 양 팀 다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죠. 인디애나도 백투백에다가 시카고도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사실 원정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수비가 무너진 이후에 수비에 대한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시카고는 경기당 실점이 124.1실점, 리그 전체 28위 수준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8.3, 리그 전체 23위 수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30실점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수비 자체가 너무 루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스위치 상황에서 자기 수비를 빠르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고 상대에게 조금 쉬운 찬스를 많이 내어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수비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뭐 수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 이 시카고가 샬럿전을 가져가면서 또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3점을 36개를 싸서 메이드가 8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성공률이 22.2%였는데 특히나 이 시카고의 에이스 코비 화이트가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시카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인디애나 살펴보자면은 오늘 예상대로 메서린이라든지 시아캄이 20득점 이상씩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맥코넬이 득점에 대한 볼륨을 좀 유지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약간 야투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3점 라인에서도 최근 5경기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2점 라인 야투도 55.95%까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요. 뭐 경기를 지는 경기에서도 접전 이상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내일 경기도 사실 접전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냉정하게 저는 인디애나의 화력을 시카고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요런 근본적인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생각보다 이 3점 라인에서에 대한 수비도 나쁘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 인디애나 플랜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쉽지는 않은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은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애미는 최근에 6연승 장줄 구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런 야투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이런 야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수비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득점이 떨어진다 한들 실점에 대한 억제를 더 타이트하게 해주면서 수비로 경기를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또 하나의 또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던 자원들이 대부분 복귀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위긴스라든지 하케즈, 파웰이 GTD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농구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은 뭐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많은 움직임, 오프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런 스페이싱 상황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빠른 템포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높은 성공률로 상대를 이제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자원들이 윙 자원들이 복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야투율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이 필요한 그런 팀인데 이번 시즌 뭐 전체적인 야투율이라든지 아데바요도 이번 시즌 3점 많이 던지죠. 3점을 많이 던지면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디서든 또 메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랜도를 만나서 경기를 졌고요. 연패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백투백 일정에다가 그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은 기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좀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 4번과 5번에 대한 밸류, 해리스, 두렌, 뭐 슈티어, 폴 리드까지 이런 4번과 5번에 대한 밸류는 여전히 높은 팀이다 보니까 뭐 아데바요, 뭐 위긴스 이런 친구들과 매치업에 가져갔을 때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디트로이트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대신에 공격에서의 조금 더 많은 득점을 챙겨가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화력적인 측면으로 디트로이트가 접전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239.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트로이트의 플랜 정도 2.5 플랜 정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 그 다음에 플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낙순이2022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미러키와 브루클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브루클린.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쿤보가 4게임을 결장했었고요. 복귀전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미러키가 쿤보가 빠져있는 구간 동안에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3점 라인에서에 대한 슈팅을 가져가는 빈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자유투를 얻어낸다든지 이런 빈도의 수가 정말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쿤보가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넓게 코트를 써주면서 좀 스페이싱에서에 대한 강점이 좀 살려줄 수가 있겠죠.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미러키란 팀 자체가 순수하게 슈터들의 이런 능력치 자체는 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쉽게 슛을 쏘는 기회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야투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내 매치업 상대가 브루클린을 매치업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이런 브루클린 팀 자체의 특성 자체가 컨택에 대한 능력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미러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캠 토마스가 이탈했고요. 마이클 포터가 이제 등 쪽 부상이 있죠. 부상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들어갈지, 컨디션은 괜찮을지 여러 가지 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기는 하거든요. 뭐 이걸로 데민이 뭐 리딩이 나쁘지 않고 핸들링이 나쁘지 않고 뭐 클로니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잘 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화력은 떨어지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투에 대한 기대값도 떨어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미러키아의 화력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미러키의 화력 대비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러키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에다가 10.5 마헨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볼게요. 골스, 뉴올리언즈. 이 매치업은 이제 골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지금 양 팀이 순수 가져가는 승수 자체가 10승 팀과 3승 팀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팀 밸류 자체가 차이가 좀 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갭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뉴올리언즈의 최근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다는 점. 물론 최근 5경기에서 1승만을 추가하고 있고 4패를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20.4득점씩을 기록하면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올라와 있는 득점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좀 변수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트레이 머피라든지 사딕 베이라든지 뭐 호킨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높은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되면서 상대의 공을 좀 뺏는 수비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즈 상황에서의 득점이 이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컨 찬스 잡아주면서 자이언으로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된다든지 이런 포지션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질 땐 지더라도 접전까지 끌고 가는 빈도에 대한 수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인업을 보시면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5번, 지비 버틀러가 4번을 보는 상황에서 뭐 윌리엄슨과 데릭 퀸이 들어갔을 때 사실 사이즈에서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빈도 수라든지 세컨 찬스를 잡는 빈도의 수가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락스니202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골스가 그 실책도 조금 많은 편이죠. 그것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하거든요.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야투율이 높지 않은 경기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뉴 플랜이나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피닉스랑 덴버 경기 볼게요. 피닉스 덴버. 자,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닉스 덴버 살펴볼 텐데 오늘 덴버가 홈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이제 8강에 진출에 실패를 했죠. 요키치는 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홈에서 그 웸비가 빠지는 세난을 만나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뭐 이제 팀 전체적으로 세난이 말도 안 되게 야투가 터져줬었고 바젤이 35득점을 가져가면서 좀 쉽지 않은 경기이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자말 머레이가 또 실책이 많았었고 뭐 팀 전체적으로 약간 턴오버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클라호마를 만나서 경기를 지기는 했지만 얘네는 와카로 올라가거든요. 와카로 8강을 진출하면서 뭐 다시 오클 만나서 어쨌든 8강에서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요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양 팀에. 자, 덴버는 사실 내일도 이제 요키치가 이런 마크 윌리엄스라든지 오닐을 만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득점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수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죠. 수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팀이고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데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거 이제 덴버라는 팀 자체가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점률이 올라가는 부분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덴버가 내일도 조금 쉽지 않은 경기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해요. 피닉스가 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덴버가 이길 땐 이기더라도 뭐 최소한 투 포지션 안쪽으로 경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밀리는 경기는 아닐 것 같고 피닉스의 6.5 기준 했을 때 플러스 핸디캡 경기 정도? 요 정도의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분석 멘트를 다들 들어주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신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